안녕하세요. 생명공학부 박수영입니다. 저는 올해 5월 사이언스에 게재된 Predicting Expression Altering Promoter Mutations with Deep Learning 논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거의 대부분 일루미나 소속 AI 연구실 연구자들이었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을 개발해서 프로모터 변이와 형질 변화의 상관관계를 예측한다는 토픽을 고안했던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놈상에 있는 쥔들은 다양한 regulatory element들에 의해 발현이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고로 이 regulatory element들의 뮤테이션이 생긴다면 유전자의 발현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egulatory element의 뮤테이션이 유전자의 발현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로모터와 같은 논코딩 리전의 변이는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주는 펑셔널 베리언트와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뉴트럴 베리언트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이러한 논코딩 베리언트를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있어서 지놈와이드 시퀀싱과 펑셔널 지노믹스 실험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넣어주면 휴먼 지네릭 베리언트의 임상적인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유전자 조절의 핵심이자 논코딩 레귤레터리 엘리먼트인 프로모터에 포커스를 두어서 프로모터 변이가 질환에 기여하는 정도를 예측하는 프로모터 AI를 제작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첫째, 프로모터 AI라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해서 질환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프로모터 변이가 유전자 발현, 단백질 수준, 임상 표현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통해서 논코딩 변이가 질환에 기여하는 비율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았습니다. 프로모터 AI는 프로모터 변이 주변의 20킬로베이스 서열을 인풋으로 받아서 발현의 변화 방향, 그러니까 과발현되는지 저발현되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1단계로는 우선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DNA accessibility, transcription factor의 결합, cap analysis of gene expression 이라는 KG의 신호 등을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시켰습니다. 그 이후 2단계에서는 파인 튜닝 과정을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강화했는데요. 모델의 정확도를 강화시키는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GTX 버전 8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 GTEX란 NIH가 주도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로 838명의 49개의 조직에서 와이드 지놈 시퀀싱과 RNA 시퀀싱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수집한 프로젝트이며 이 데이터들 중 여러 조직에서 일관적으로 발현 이상을 보이는 아웃라이어 베리언트, 즉 멀티티슈 익스프레션 아웃라이어들을 선별하고 이를 이용해서 프로모터 AI를 파인 튜닝 시켜서 1단계 모델의 정교함을 더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이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 주변의 500베이스 페어 안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진화적으로 보존된 서열의 위치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 익스프레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모터의 변이가 기능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진화적으로도 보존되어 온 서열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까지 마친 프로모터 AI가
실제로 생물학적 규칙을 잘 학습했는지 검증하는 실험들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GTEX에서 아까 얻었던 멀티티슈 익스프레션 아웃라이어 변이 주변에서 인실리코 뮤타제네시스를 수행했습니다. 즉, 변이로 알려진 서열 주변에 있는 염기를 하나씩 바꿔보면서 프로모터 AI의 점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 결과 프로모터 AI는 이러한 발현 조절의 핵심적인 트랜스크립션 팩터 모티프를 깨트리는 변이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웃라이어, 저발현 아웃라이어는 YY1, ETS 이러한 애들처럼 프로모터를 액티베이션 하는 데 중요한 트랜스크립션 팩터 모티프가 파괴될 때 주로 발생했고, 반대로 이 과발현 아웃라이어는 E2F, NFKB 이러한 애들처럼 억제 또는 미세 조절 기능을 하는 모티프가 약화될 때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파인 튜닝이 구체적으로 프로모터 AI의 어떤 기능을 개선했는지 알기 위해서 파인 튜닝 전후의 모델을 비교했더니 여기가 전이고 이 Y축이 후인데, 거의 모든 트랜스크립션 팩터 모티프에서 예측값과 실제 발현 변화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인 튜닝 이후에는 해당 변이에 의해 진 익스프레션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와 같은 방향성 예측 또한 훨씬 정확해졌는데요. 특히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X축이 파일로피라고 해서 진화적인 보존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더 높은 값일수록, 즉 양수에서 좀 더 큰 값일수록 강한 보존이자 진화적으로 중요한 염기를 뜻하고, 또 이 Y축은 파인 튜닝 전후에 프로모터 AI의 점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예측이 크게 바뀐 염기들이 이제 이 초록색 그래프인데, 이 초록색 그래프가 파일로피의 오른쪽, 그러니까 양의 값에 치우쳐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파인 튜닝을 통해서 예측이 크게 바뀐 염기의 위치들은 대부분 진화적으로 하일리 컨설브된 서열이었는데, 트레이닝 과정에서 보존 정도에 대한 정보를 따로 넣어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파인 튜닝이 실제 생물학적 인과 메커니즘을 더 정확히 학습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연구자들은 프로모터 AI가 트랜스크립션 팩터 모티프 기반의 조절 메커니즘과 진 익스프레션 방향성 및 기능적으로 중요한 염기까지 스스로 깊이 있게 학습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프로모터 AI의 결과가 실제 인간 집단의 데이터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UK 바이오뱅크의 50만 명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2923개의 단백질 혈장 농도를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이건 혈장 단백질 수준에 대한 프로모터 AI의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X축이 프로모터 AI가 예측한 발현의 변화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거고, Y축은 UK 바이오뱅크에서 측정된 실제 단백질의 농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양수는 단백질의 수준이 실제로 증가했다는 거고, 음수는 단백질 수준이 감소했다는 걸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대각선 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상관관계 계수가 0.56, 또 p-value가 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으로 프로모터 AI가 실제 단백질 발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그만큼 실제 단백질 발현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혈액검사 수치, 지질 수치와 같은 임상적 지표에서도 검증했을 때를 보면 원 X축이 PTB, 즉 Protein Truncating Variant, 그러니까 단백질 기능을 없애는 강력한 돌연변이가 피노타입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이고, Y축은 프로모터 AI가 예측한 피노타입에 미치는 효과 크기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이 유의미한 빨간색 점이 대각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X축이 나타내는 단백질 기능을 없애는 돌연변이가 피노타입에 미치는 영향과 또 프로모터 AI가 예측한 프로모터 변이가 피노타입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상관관계에다가 낮은 p-value 값을 가지므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실제 단백질의 효과 또한 잘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간 수치나 콜레스테롤 등 실제 임상 징후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프로모터 AI가 단백질 수준뿐 아니라 실제 임상 바이오마커에 영향을 주는 논코딩 베리언트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고 또 연구자들이 제시한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WAS의 결과 질환 연관 신호의 대부분이 논코딩 리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코딩 변이의 질환 기여 정도와 메커니즘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진들은 논코딩 리전들 중 하나이자 유전자 발현 조절의 핵심인 프로모터의 변이의 질환 기여 정도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프로모터 AI가 예전 방법들보다 더 정확한 예측력을 보였던 이유는 멀티티슈 아웃라이어 기반 파인 튜닝 덕분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예측이 진화 보존성과 더 잘 맞게 되고, 특히 오버 익스프레션, 언더 익스프레션 방향성 예측이 정확해졌습니다. 즉, 단순히 레귤레이션 신호 예측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 체내 발현 이상에 맞춰서 미세 조정을 했기 때문에 패소제닉한 변이를 더 잘 잡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프로모터 AI의 한계와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 모델의 학습 데이터는 지금까지만 존재하는 RNA 시퀀싱과 코호트 트데이터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조직, 사람, 환경 발현 데이터를 적용하면 조직 특이적인 효과와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에서 더 떨어진 regulatory elements의 영향까지 잘 예측하게 될 겁니다. 또한 각 유전자는 발현 변동을 어디까지 괜찮아 하는지 익스프레션 톨레런스 정도가 다릅니다. 즉, 어떤 유전자는 조금만 내려가도 발병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유전자는 꽤 많이 변해도 문제없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전자별로 허용 가능한 발현 범위를 정량화해야 이 정도 발현 변화면 병원성일까를 더 정확히 판정할 수 있고 병원성 프로모터 변이를 더 확실하게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프로모터 말고도 디지털 인핸서나 3', 5' UTR, 롱 논코딩 RNA 등 다른 논코딩 레귤레터리 엘리먼트들도 역시 익스프레션 레귤레이션에 큰 역할을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프로모터에 국한시켰지만 이 모든 논코딩 레귤레터리 엘리먼트들을 다 포함하는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임상 진단 대부분은 숏 리드 시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long repeated sequence, structure variation, 그리고 복잡한 재배열 등은 잘 못 잡아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롱리드 시퀀싱과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결합해 피노타입, 레귤레이션, 지놈을 재구성해야 논코딩 지놈의 진짜 잠재력을 진단 및 치료에 연동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